김건희죠. 명품백 받고 저렇게 아주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밝은 표정을 짓는 거 보세요. 저는 말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뭐 아주 비싼 선물을 받더라도 저렇게 해맑은 표정을 짓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얼굴은 짝퉁이, 뭔 명품, 바오밥 나무님. 에이,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얼굴은 짝퉁이라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셔. 너무 심하다. 여러분 그건 숭한 말 어디 가서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예, 얼굴이 짝퉁이라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 얼굴이 짝퉁이라니. 자, 윤석열이가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지요. 거부권을. 더불어민주당이 이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 충돌이죠. 자기 마누라 수사 못 받게 하려고 거부권을 행사한 거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극히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인데 뭐 그냥 통과되기도 전에 이거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랬었어요. 근데 자기 마누라를 위해서. 근데 말이죠.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란 단어를 꺼낸 게 놀랍다.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란 단어를 꺼낸 것이 정말 놀랍군요.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이재명 당대표 보호를 위한 방탄특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다 수사하는 겁니다. 다 수사. 아니 대장동 특검 예를 들어서 이제 야당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한단 말이죠. 아니 이재명은 빼주고 윤석열만 골탕 먹인다? 어디서 그런 확신이 생길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거세니까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뿐만 아니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통과된 거 아니겠어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을 위한 특검이다. 이렇게 한동훈이가 물타기에 나선 거예요. 덮어씌우기에 나선 겁니다. 자, 그런데 50억 클럽 특검은 그거는 지지율이 더 높아요. 이 김건희 특검법이 한 70% 가까이 된다면요. 요거는 75%가 넘습니다. 예, 80%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높아요. 쌍특검 중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뭐 그다지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지 한동훈이가 이렇게 물타기에 나섰는데 참으로 공허합니다. 자, 여러분 뭐 이야기 나온 김에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좀 정리해 볼까요? 2021년 10월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초기였죠. 그때 법조, 언론계, 전현직 고위 인사 6명이 김만배로부터 50억을 받거나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사 출신도 많았고요. 판사 출신도 있었고. 근데 검찰이 이때 이 50억 클럽 수사 제대로 했습니까? 무시하거나 부실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아니 이재명 한 사람 보험죄자 만들려고 뚜렷한 혐의도 없는데 지검급 한 60명 되는 검사와 그 이상의 수사관을 투입시켜가지고 그야말로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이재명 보험죄자 만들기에 혈안이었던 그런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뭐 그냥 한운동 만운동 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됐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곽상도 아들. 30대 아들인데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겁니다. 그 산업재해까지 포함을 한 거라고 하는데 무슨 그게 팔다리가 부러져도 그 정도를 받기는 어려울 텐데 말이죠. 5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곽상도를 일단 기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화천대유가 곽상도한테 뇌물 준 거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1심 무죄가 나왔어요. 곽상도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법원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기 전에 부실한 입증, 부실한 공소관리를 했던 검찰, 재판에서 이길 생각이 없었던 거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곽상도의 정치인 되기 전 직업이 뭡니까? 검사였어요. 같은 검사 패밀리 밀어주기, 도와주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박영수가 지금 구속됐죠? 곽상도 건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더 하늘을 찌르게 되니까 지난해 3월에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 시점에 검찰은 그제서야 박영수를 수사했습니다. 박영수가 50억 클럽 안에 들어갔거든. 박영수가 그래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박영수가 유죄가 나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죄 나올 것 같아요? 곽상도처럼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구속을 시킨단 말이죠. 야! 우리가 특검 필요 없어. 우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박영수를 구속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무죄로 판결 나게 만든단 말이죠. 부실한 공소관리로. 아주 그냥 대놓고 무죄 만들어 주려고 그동안 재판을 엉망진창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집권한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 이거를 이제 법원 가서 호소해야 될 법무부가 엉망진창으로 재판 관리해가지고 결국 윤석열 징계는 잘못됐다. 지난 정부에서 했던 윤석열 징계는 잘못됐다. 이런 판결이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검찰은요, 죄를 만들 수도 있지만 죄를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검찰의 힘인 거예요. 여기까지 한동훈은 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역할을 법무부 장관이 하게 돼 있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검찰의 의혹 뭉개기 또 피의자 피고 봐주기 이 지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이고 이 똘파가 네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게 뭐가 있냐? 뭘 일을 잘해서 여당의 구원투수로 나왔다면 내 말을 안 해. 엉망진창으로 윤석열의 이익을 대변하는 윤석열 부부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네가 여당의 소방수 구원투수 웃기고 자빠졌네. 아니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대장동 50억 클럽 이게 이제 특검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들 80%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오기까지 국민의힘은 막기만 했지 부정하기만 했지 이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도와준 게 있나? 역할을 한 게 있나? 없잖아. 그러면 국민의힘 대표로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왜 고개를 못 숙여? 고개를 숙이면 이 머리가 그냥 바로 그런 이유였나? 그래서 고개를 못 숙이나?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그 한겨레에 충격적인 보도가 실렸습니다. 11월 27일 임세은 소장이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서울 관악을에 출마할 예정인 임세은 소장이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님한테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세상에 공개하던 날 그날 임세은 소장도 그 서울의 소리에 출연했는데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내일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는데 발칵 뒤집어지기는커녕 아무도 보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11월 27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다 개무시했고요. JTBC가 서울의 소리를 비판하는 쪽으로 명품백 받은 그런 사건을 보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면서 아니 김건희 편에 서지는 않았더라도 서울의 소리를 함정 취재했다면서 비판하는 그런 보도조차도 불편해가지고 징계하겠다고 그렇게 팔 걷고 나섰던 거 아니에요? 윤석열의 끈앞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예 이거는 얘기도 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들불처럼 이 이슈가 국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이게 이슈가 널리 알려지니까 그제서야 여권 인사들이 여권 인사들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김건희가 받은 곳이 이제 아크로비스타였는데 한남동 관저로 이전하는 바람에 가방을 반환할 시기를 놓쳤다. 하지만 이 가방은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 선물로 분류돼 있다. 보관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가방을 받아가지고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걸 다 창고에 보관시켰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받아놓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자리에서 돌려줘야지. 근데 받아놓고 어디 반환 창고에 있다. 이게 믿으란 얘기예요? 대통령실은 일체 아무 반응을 안 보였고요. 여권 인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고요. 한 달하고도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그 가방을 제공한 최재형 목사가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현재까지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처음 핸드백을 건네준 뒤에 연락이 없었고 언론에 서울의 소리에 보도가 된 이후에 대통령실 반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어느 쪽으로부터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수 금지 물품, 그러니까 받아서는 안 될 물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내규도 있어요. 사실 청탁금지법에는 공무원 등은 배우자가 수수 금지 물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김건희가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제공자한테,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한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최재형 목사한테 어떤 식으로든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최 목사가 아무 연락을 안 받았다? 그럼 뭐야? 반환할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은 것이고 뭐 반환 안 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그 최재형 목사가 어디에 있는지 얘네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설날 추석 선물을 최재형 목사한테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의 주소와 연락처를 대통령실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애초에 보낼 생각이 있었으면 비서나 직원을 통해서 반환하거나 택배로도 보낼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 아예 뭐 그런 의사 표시도 안 했다는 겁니다. 어제 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하신 말씀 소개해드렸죠. 박정희는 위선이라도 떨었는데 이쪽은 위선도 안 떤다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명품백을 받은 게 드러났으면 세상에 다 알려졌으면 이게 화제가 되고 이 명품백 수수로 인해서 김건희 특검법이 동력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품백을 돌려줘야 되는데 연락도 없었대. 명품백을 돌려주지 않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한마디로 해서 야 믿을 놈들만 믿어. 믿을 놈들만 믿어. 나를 누가 처벌하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아이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자, 검찰이 명품백 수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다 아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긴 착수했습니다. 그것도 20일 지나서 국민들이 분노할 만큼 분노한 뒤에 억지로 한 거죠. 형사 일부에 배당했다고 하는데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를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던 검찰이 이번엔 조사할까요? 김건희는요 경호만 받을 뿐이지 국가 권력을 행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다 아는 이런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받은 거 돌려주기나 하지 돌려주지도 않았어.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는지 이 조국 사건 이후로 권력이 윤석열이한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추미애 장관이 그걸 좀 바로 잡아보려고 윤석열과 결이 다른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를 했지만은 그들도 지금 깡패 윤석열 집단한테 기가 죽은 거예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권력이 넘어갔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불편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그렇잖아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